자, 우리 그 미분법 단원에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몇 개만 좀 선별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요.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문제가 이게 그 재작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27번. 27번이면은 그 3점 맨 마지막 문제거든요. 요거 하나 좀 얘기하면 그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2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이 4개가 있고요. 4점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3점 가장 마지막 문제가 27번이야, 이제. 아, 근데 미적분 27번은 진짜 이게 좀 난이도가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진짜 할 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거든. 이건 할 만한 수준이야. 근데 어렵게 나오면은 정답률이 진짜 막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 27번 난이도가 진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4점 수준의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고 4점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제. 근데 얘는 그나마 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F랑 관련된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 프라임 파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미분에서 파이 넣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제. 미분을 일단 해보자. 어떻게 나오나? F 프라임 X 한 다음에 저거 두 번째 거는 속미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속미분 한번 해보시면은 2분의 1 코사인 X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해주신 다음에 2분의 1 사인 X로 나온 다음에 얘가 이제 코사인 X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거 그냥 미분한 거죠? 미분한 거. 미분한 겁니다. 미분한 건데 근데 우리가 문제의 목표가 뭐냐면 F 프라임 파이잖아 파이. 그러면은 파이를 넣을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파이를 넣어봐 이제 파이를 이제 파이 넣어보시면 F 프라임 파이 한 다음에 그다음 봐봐 F 프라임 파이 한 다음에 여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F 프라임 하신 다음에 여기 파이 들어가면은 사인 파이가 0입니다 0. 여기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요런 식이 나오게 돼 요런 식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내가 F 프라임 파이를 구하고 싶어서 X에다가 이제 파이 넣어보니까 요런 게 나오네 요런 게 이제 F 프라임 0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뭐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0을 넣을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에 0을 한번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F 프라임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1이고 여기도 F 프라임 0이 나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식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0이 나오지 않을까? 2분의 3 F 프라임 제로가 1. 그럼 이제 F 프라임 제로가 뭐야? 3분의 2니까 3분의 2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이제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F 프라임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F 프라임 파이가 나오네요 이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답이 이제 몇 번입니까? 2번으로 바로 나오죠? 2번으로 이제 어, 되게 쉽죠? 할만하죠 이제?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풀어드려서 너네가 할만하다 느낄 수 있는데 작년인가 이 문제를 내가 애들한테 처음 풀리게 했을 때 못 풀더라고 이거를. 이게 왜 못 푸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얘들아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내가 말한 논리야 그냥. 뭐냐면 내가 말한 논리는 일단은 F 프라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파이 구하니까 파이 넣을 생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F 프라임 0을 알아야 구할 수 있네? 그럼 F 프라임 0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0을 넣을 생각까지 해봐야 되는 거지. 다행히 0 넣으니까 여기 두 괄호 안에가 똑같아서 F 프라임 0이 나오죠, 다행히. 이런 흐름으로 푸는 문제일 거란 말이야. 이런 흐름으로 이제. 그래서 어렵진 않았습니다. 27번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었어. 참고로 지금 요 문제가요, 열 문제가요, 난이도 순으로 전열돼 있거든요. 아마 거의 체감을 못할 거긴 한데 가장 쉬운 것부터 지금 일단은 해드렸고 이제 얘들아 얘는 봐봐 얘는 이제 작년 6월인데 26번이야 앞번호로 하나 더 왔지 이제 근데 너네가 한번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 지금 이 문제의 난이도랑 지금 내가 이제 풀어드릴 이 문제를 비교를 해봐 이제 자 이제 26번입니다 26번인데 자 문제 자체는 막 어렵게 읽히는 문제는 아니야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gx인데 G'A가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를 뭔가 한번 좀 구해봐야 되나 봐. A를 이제 구해봐야 되나 봐. 그래서 뭐 요거를 뭐 구해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은 A를 뭔가 구해 볼 수 있는지 한번 A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역함수의 미분법 그 공식을 일단 알긴 알아야 되겠죠? G, F랑 G가 직접적으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공식이죠. G 프라임 A가 뭐랑 같았었죠, 얘가 이제 G의 역함수의 미분에다가 여기다가 하트 모양 기억하라고 했지, 하트 모양 이제. 그래서 GA 분의 1 이거를 계산하신 게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를 뭔가 구해봐야 되는 것 같아. 요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분모의 포커스를 두시면 F'GA는 8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보시면 얘가 8 아니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 자체에 8이 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A만 잘 구하면 되겠네. A만 이제. A만 잘 구하면 되고, 이제 요거 풀어보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F 프라임 모시기 풀어보면 되겠죠. 저거 미분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8이 나오는지 찾아야 될 거야. 그래서 저걸 일단 F 한번 해보자. F 일단 다시 한번 쓰고, fx는 2의 3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배의 2의 2x 플러스 4배의 2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미분을 일단 해봅시다. 미분을 f 프라임 x는 미분 3배의 2의 3x 마이너스 6배의 2의 2x 플러스 4배의 2x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8이 나오는지를 찾는 거야. 무엇을 넣어야 8 나오니 이게. 이걸 찾을 거야 이제.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이항해 보시게 되면은 3, 2의 3x 마이너스 6배 2의 2x 플러스 4배의 2의 x 마이너스 8이 0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거 인수분해 보이니? 저 3차식 인수분해 보이니? 인수분해 보이십니까 이거? 일단 개수합 비교해 보면은 개수를 다 더하면은 0이 안 나오고요. 1로 안 된다는 얘기지. 홀수항 합하고 짝수항 합해도 안 돼. 홀수항 합 7, 짝수항 합 마이너스 14 안 돼. 인수분해 되니 이거? 이게 이제 EX 자체를 이제 문자로 보고 이제 EX 자체가 아마 2로 될 거야. 2로. 2로 될 거거든. 그래서 요거 EX 자체가 아마 2로 인수분해 되고요. 뒤에 바로 쓸게 인수분해식 3배의 2의 2x 개수 비교 마이너스 6배의 2의 2x 똑같네? 그럼 바로 상수항 쓰면 되겠지? 곱해서 마8 나오려면은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바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전개해 보면은 개수가 이거 딱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개수가 딱 맞게 처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EX 자체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은 2가 돼야 되겠지? 숫자 2가 돼야 되겠지? 숫자 2가 되어야 되니까 그 X가 여기서 나오긴 나오는데 ln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X가 ln 나오긴 나오는데 자 근데 그 우리는 지금 얘를 넣어야 8 나오는 걸로 해봤으니까 아 이게 지금 GA가 되도록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리 바꿔치기 해주셔가지고 이제 요거 자리 바꿔치기 FLN2가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FLN2가 2니까 LN2가 A니까 저기 지금 그 X자리에다가 이제 F에다가 X자리에 LN2를 넣어서 계산해. LN2를 넣어서 이제 자, 계산해 보시면 LN이 넣으면 이거 몇입니까 이거? LN이 넣으면은 2의 세제곱 나오니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가 A다. 이거 되니 이거? ln2 들어가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되잖아. 3ln인데 3이 여기 지수에 올라가면은 ln8이니까 이거 8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8 마이너스 12 더하기 8 해서 이제 A가 아마 이게 이제 계산하면 4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4. 4로 나오게 될 겁니다. 4로 이제. 자, 그래서 A가 4니까 답은 일단 12. 2번이야, 2번. 얘도 그래도 할 만한 문제인데 아까 문제랑 비교하면은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길지 않니? 아까보다는.
아까가 더 뒷번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오히려 앞번호인데도 뭔가 좀 과정이 길어. 과정이 좀 깁니다, 이제. 보통 그 미적분을 선택 과목은 뒷번호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객관식은 당연히 이제 공통은 안 그래요. 공통은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미적분이나 확통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얘는 26번인데도 뭐 요 정도 계산량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근데 또 얘를 봐봐 이제 얘는 또 27이다. 27. 자, 요 문제인데 자 지금 역함수 좀 지금 다루고 있죠. 역함수. 요거 좀 잘 봅시다. 요거는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야. 작년 9월 모의고사 미적분. 근데 지금 내가 모의고사 요거 풀어드리는 문제가 이 문제가 시험에 뭐 최대한 잘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올 것 같은 거, 나왔던 거 그런 것도 선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그 이 문제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적중을 못 하더라도 요런 느낌의 문제를 너네가 좀 접해 봐야 돼 이제 너네 이런 느낌 문제가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도 접해 보면서 다양한 유형을 좀 접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일단 지금 같이 좀 풀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내가 막 잘 안 나오는 거를 일단은 하지는 않고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작년 9월입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읽히는 문제인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감수일 거야. 증감수. 원래 함수가 계속 올라가는 증감수야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 함수의 역함수를 지금 이제 gx라 하겠대. gx라고 이제 gx라 할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서 요거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겁니다. 지금 이제. 자, 일단은 요거 잘 봐야 돼 이제. 저번 수업 때인가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fx의 역함수가 gx 요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잖아 얘가 이제 좀 더 복잡해.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 처리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나니 안 나니? 기억이 나니? 어. 자, 무조건 합성해서 자 합성해서 난 이렇게 합성할게. 그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함수를 합성해서 무조건 x가 돼야 돼. 무조건 이제 x가 돼야 돼. 무조건 저 관계식을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이거 안 쓰면 못 풀어. 무조건 써야 되고. 근데 봐봐. fx의 역함수가 gx면 우리 아까 요 문제 아까 3번 한 것처럼 우리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 있잖아. fg가 바로 직접적으로 역함수 관계면 공식으로 바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fg가 직접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변형이 돼 있으면 무조건 이걸 써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은 미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미분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가. 자, 문제에서 f2가 1이래. f2가 1. 그러면 여기에 x에 뭐 넣고 싶어 이제? 1 넣고 싶지 이제? x에 1을 넣어주니까 결과적으로 g f2가 1. f2가 1이니까 여기서 g1이 1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g1이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g1이 1로 나오게 됐고요. 일단 이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 관계식을 이제 그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관계식을 이제 미분해 봐야 되는데 저걸 이제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g 프라임 fx 세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속미분 f 프라임 x 세제곱 플러스 x 또 속미분. 이게 속미분은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1까지 해가지고 이제 양변을 내가 미분하고 있으니까 우변은 1이라고 써줄 거야. 우변은 1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G 프라임 1에 대해서 뭔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또 뭐 F 프라임 2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게 x에다가 1 넣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식이거든. x에 1 넣어주면은 x에 1 넣어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G 프라임 F 2 천천히 씁시다. F 프라임 2 곱하기 4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FE가 1이었거든요. FE가 1. FE가 지금 1이니까 여기는 G'1이랑 그 다음에 이제 F'2 얘네를 곱해서 4배를 하면 1이래. 4로 나눕시다 이제. 이렇게 좀 써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써놔. 자, 써놓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관계식이랑 요거를 이제 좀 같이 연립하면 되지 않나? 미지수가 지금 두 개인 셈 아니네? F'2 G'1 F'2 G'1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두 개잖아 이제. 그러니까 저거 연립하면 되는 거야. 연립을 이제 연립해주면 될 거야 이제. 자 나는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F'2가 저거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난 여기다가 저걸 대입할 거야. 대입해 보시면 G'1에다가 저거 대입해 보시면 8G'1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4분의 1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풀면 돼. 요거 전개해서 푸시면 됩니다. 전개해서 저거 전개 분모부터 곱합시다. 4G'1 8G'1 마이너스 1이 1이다 해서 다 전개하고 넘기고 최종 정리하면은 아마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 다 전개하고 뭐 이항 정리 뭐 다 해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돼. 한번 해보시면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8G'1 4G'1 플러스 1 마이너스 반대.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G'1이 마이너스 8분의 1 또는 1 4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씁시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쓸 건데 이 중에서 뭐가 맞을까? 그 G'1이 그 마이너스 8분의 1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4분의 1이 맞을까? 음수가 맞습니까? 양수가 맞습니까? 이거 뭐가 맞을까? 양수요? 이유는 저 F'이 0보다 커서? 근데 좀 더 설명해 볼래? F'이 양수면은 G'도 양수여야 되니까? F'이 양수면 G'도 양수여야 되나 이게? 무조건 저게 꼭 양수여야 되나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무조건입니다. 그 애초에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는 두 함수를 그릴 때 한 함수가 증가함수면 다른 함수도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어.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한 함수가 증가함수다, 다른 함수도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같은 부호여야 돼. 애초에. 그래서 G'1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G1이 1이죠. 1. 1 더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5로 답을 내면 돼. 1번으로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자, 이게 모의고사 27번이야. 미적분 3점.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할만하지 않니?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미적분 좀 할만하니까 전 수능을 미적분으로 볼래요. 학통 미적 둘 다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좀 말리고 싶고 이제 성욱이는 미적분 할 거니? 미적분 할 거야 수능 때? 그래? 남기는 학통할 거고 이제 미적분으로 할 거면 현실적인 제안. 자, 만약에 미적분으로 나는 수능을 볼 거다. 그러면 그 8문제 중에서 4점 뺀 나머지 5문제 2점 하나하고 4점 4개 5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29번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는 좀 끌어올려놔야 돼. 29번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최소 5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미적을 했을 때 이제. 근데 나는 이제 확통으로 한다. 확통으로 하시려면은 최소한 그 28, 29, 30 이제 4점짜리 3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그 28은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맞출 수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찍는 거 제외하고 세 문제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진짜 낮게 잡아도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춰야 돼.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보통은 29가 좀 더 할만한데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확통 보니까 나도 아직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던데 보니까 이제 30분도 되게 문제가 할만해 보이던데 이제 30분도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다 맞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 맞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최소한 4점짜리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 봅시다. 7번. 요거 7번.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른 도형 상황으로 요거 잘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소명 재작년에 이거 나왔던 문제야 너네 학교 시험에서 잘 보셔야 돼 이거 이제 서술형 3번에 나왔던 문제 이거 이게 2023년인데 재작년 2024년에 소명 너네 이거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이거 변형돼 가지고 자 7번인데 문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길이가 10인 3분 AB가 지름이래. 그 다음에 AC가 길이가 4인데 이 원 위에 P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PCB가 이제 세타가 되도록 각도를 형성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름이랑 이 현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위아래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 이제 합동입니다. 이 삼각형 PCQ의 넓이를 세타에 관해서 표현해가지고 뭐 S 프라임 모시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이제. 얘들아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잘해야 돼.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만약에 변별력 있게 만약에 나오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의 주제가 요거야 요거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유형 제목에 나와 있죠 음함수의 민법 응용이야 응용 이런 거 잘해야 돼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이제 뒤에서 하긴 할 건데요 11번에서 할 건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일단 얘들아 너네 잠깐 내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현재 문제 그림에서 도형에서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내가 식 써볼 수 있는 거 한번 좀 해볼래? 1분 정도 현재 문제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내가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정보 이런 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현재 문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현재 알아낼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봅시다 문제 상황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 좀만 생각해 봅시다 선분 AB는 이제 지름이고 길이가 10입니다. 선분 AC는 길이가 4야 4. 현재 문제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나 좀 고민해 봅시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음, 음. 자, 제가 지금 일단 돌아다녀 보니까 자, 일단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8분이 계신데, 한 3분 정도는 일단 뭐 쓴 흔적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2분은, 자, 봅시다. 앞에 봅시다, 이제. 2분은, 이제 보통 너네들이 이 문제를 내가 풀리게 할 때 범하는 흔한 실수를 지금, 실수를 깨달은 것 같아. 여기 지금 이 길이를 오라 하신 분 있죠, 이거. 오라 하신 분. 뭐가 잘못됐을까? 지금 이게 원의 중심이 아니죠? 이게 원의 중심이 아니니까 이 길이가 5가 아닙니다.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에 이제 C가 원의 중심이 아니죠. 만약에 C가 원의 중심이었으면은 야 그러면은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 만약에 원의 중심이었으면 반지름이 5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 여기가 5 코사인이고 여기 5 사인이니까 넓이식이 금방 표현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어떻게 되냐. 이게 2023년에 이제 30번 문제였어. 30번 문제. 저 때가 이제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제 나란님 있지? 이제 수능을 킬러를 빼라라고 해가지고 치러진 첫 모의고사 문제고 30번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와서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이 나왔던 되게 쉬웠던 문제야.
30번 기준으로 쉬웠던 문제야. 30번 기준으로. 잘 보세요. 그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약간 고정관념을 깨야 돼. 봐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자. 만약에 빗변의 길이를 만약에 안다면 빗변의 길이를 안다면 뭐 x라고 치자. 그럼 빗변이 만약에 x면 여기 길이가 몇이야? x 코사인이야? 요거는 되죠? x 코사인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겠어? 여기는 이제 x 사인이겠지?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럼 빗변의 길이를 일단 이건 x로 놨을 때의 가정이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를 어떻게 좀 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보통 얘들아 원 나오면 보통 원의 중심 가지고 뭔가 해보기는 해야 돼. 여기서 시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 지금 반지름이 5니까 여기 조그만 게 1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반지름 5가 확실하죠? 이건 이제 반지름 5가 확실해. 그 다음에 잘 봐. 내 이 가정은 이 선분 CP를 일단 X로 넣어야 돼. 일단 X로 이제. 그러면은 한번 들어봐. 만약에 그 선분 CP가 지금 잠깐 X인데 내가 X를 이제 세타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X 코사인, X 사인 넓이식 쓸 수 있잖아. 근데 현재 이렇게 상황을 그려놓고 내가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 삼각형, 자 여기 5라고 합시다. 1.5 중심 5. 삼각형 지금 OCP 보이는 OCP? OCP에서 뭐 해볼 수 있니 우리가?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써볼 거야 이제. 삼각형 OCP에서 저 5의 제곱 25는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 저렇게. 그래서 다 뭐 계산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24는 0이라는 요런 관계식이 나와. 요런 관계식이. 요런 관계식이 나와. 요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여기서 x에 관한 식이 지금 2차 방정식으로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봐. 근의 공식을 써서 x를 만약에 구하면 그 x는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은 될 거야. 그러니까 x가 어찌됐든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제 x 코사인, x 사인 이용해가지고 넓이식을 세울 수는 있어. 그러면은 문제 풀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풀 수는 있는 거야.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근행 공식을 하기 좀 부담스러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CP의 길이 x를 근행 공식을 써가지고 세타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요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데 자, 일단 여기 써놓고 잠깐 요거는 좀 보류해놓고 자, 잠깐 여기 건너뛰고 저 삼각형 여기를 내가 O'라고 잡겠습니다. O' 이제 삼각형 O' CP에서 이제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선분 CO'의 길이를 내가 x 코사인으로 좀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 PO'를 내가 이제 x 사인으로 좀 이제 표현을 미리 좀 해놓을게. 일단 미리 이제 저걸 미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식을 세우면 S 세타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선분 PQ에다가 선분 CO'으로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내가 이제 식을 쓸 건데 PQ의 길이는 요 PO'의 2배야, 2배. 같은 길이니까 이거. 같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식 써보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2x 사인에다가 CO'은 지금 아까 x 코사인이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식 정리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x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네. 이제 저거 좀 더 정리해 보시면 x 제곱 그다음에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네. 나오긴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삼각형의 넓이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온전히 세타로 다 표현되지는 않았고 x가 껴들어가 있는 꼴로 지금 표현이 된 거야. x가 껴들어가 있는 꼴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x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어. 그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긴 한데 좀 복잡하니까 근해 공식 안 쓰고 그냥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x를 냅둔 채로 유지한 채로 그냥 문제를 내가 풀 거야. 유지한 채로 이제 저 상태로 그냥 문제를 풀 겁니다. 저 상태로 일단 풀 건데 뭐 조금이라도 식을 좀 간결하게 가면은 얘들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거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거 배각을 역으로 적용해주면 얘가 사인 2세타 꼴이죠 이제. 그래서 2분의 1이 튀어나와야 돼 얘들아 이제. 갑자기 배각이 나온다고? 얘들아 중간고사 범위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 미적분 기말고 범위에서 알아야 돼 저거? 아 나는 배각을 까먹었다. 사인 2세타 2사인 코사인 요거죠 요거? 자 이거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합시다. 이젠 더 없어 이제.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뭐랑도 같냐면은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이렇게 이제 같았었죠 이제.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빼기 1 빼기 2 사인 제곱 마지막 하나 이제 탄젠트 2세타는 이제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에다가 2 탄젠트 라는 거 일단은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거. 다 알고 안 쓰시는 거죠? 다 알고? 자신 있으신가 보네. 자, 그래서 좀 지금 좀 간단하게 해놓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내가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문제에서 S 프라임 구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 이거 미분하려면은 3개짜리 곱미분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2개짜리 곱미분으로 줄인 거야. 2개짜리 곱미분으로 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미분을 이제. 자, 미분하는 거 잘 봐, 여기서. 저기서 이제 S 프라임을 내가 좀 구해주려면 S 프라임을 이거 곱미분이야. 곱미분. 자, x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보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도 x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해 공식으로.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내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지금 쟤는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면은 요거는 다른 문자 미분이니까 2분의 1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2x 쓰면서 다른 문자 미분이면은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붙는다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쓰시고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 보시면은 x제곱 코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2가 약분 될 것이고 2 약분 될 것이고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 S 프라임 뭐 구하는 거지 지금? 4분의 파이 구하는 거죠.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로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봐봐. 세타에 4분의 파이 넣을 때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적용해봐. 뭐 4분의 파이 적용하면 뭐 처리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x도 알아야 되고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의 이 값도 알아야 돼. 이 값도 알아야 되거든. 그걸 어떻게 아냐? 봐봐. 이제 이 관계식을 이제 좀 활용을 같이 할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쓰는 거. 자, 만약에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저식이 어떻게 되냐면 저식이 이제 이렇게 돼.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24가 0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타에 4분의 파이 넣어주면 저게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근해 공식 할 수가 있지.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다시 풀마 루트 한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루트 98 나와가지고 7루트 2로 정리가 되거든. 7루트 2로. x가 변의 길이 음수일 수가 없어서 x는 여기서 플러스로 결정이 돼서 x가 4루트 2야. 4루트 2.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대응이 되는 x의 값이
이렇게 4루트 2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에 대응이 되는 x의 값이 4루트 2가 나온다고. 4루트 2가 이제 저렇게 4루트 2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봐봐. 이거 세타의 4분의 파이 넣을 때 이제 x가 뭔지 알았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뭐 남았어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거 dx d세타 남았지? 이 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이것도 뭐 해봐야 돼? 이것도 미분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양변을 이제 세타에 대해서 얘도 미분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EX 이제 다른 문자 미분이니까 dx d세타 붙이시고 마이너스 여기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쓰시면 dx d세타 해가지고 는 0까지 나오게 됐고요. 이제 는 0까지 저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저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저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의 dx d세타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를 적용해.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의 dx d세타 값이 뭔지 구할 거야. 근데 지금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는 x가 이제 4루트 2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걸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봐봐. 8루트 2 dx d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x 4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dx d세타 해가지고 여기까지 식을 쓸 거야.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대응이 되는 dx d세타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관계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식 정리 좀 잘해보시면 요거 약분되는 게 있고 요거 지금 또 약분되는 게 루트 2 없애놓자. 이제 좀 정리가 되기는 되네요. 정리가. 자,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정리해볼게요. 이거 dx d세타의 개수가 8루트 2였는데 루트 2 하나 빼주니까 7루트 2로 나와. 7루트 2 dx d세타 플러스 248 얘가 0 나오기 때문에요. dx d세타의 값을 구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바로 정리할게. 마이너스 7분의 4루트 2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정리를 다 해보시면 저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정리 다 해주면은 7루트 2 dx d세타 플러스 8은 0 dx d세타는으로 정리해주면은 여기까지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의 요 x값, 요 dx d세타 값, 요런 거를 다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다 총 동원해서 대입합니다.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이였으면 다 총 동원해서 계산한다. 이제 s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자, 이 좁을 것 같은데 요 밑에다 쓸게요. 이거 밑에다. 자, 요거는 x 4루트이고 그때의 dx d세타 마이너스 7분의 4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다행인 게 얘가 0 나와. 코사인 2분의 파이 여가지고 90도 0이어서 이건 탈락이야. 요거만 남게 돼. 요거만 이제.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분의 30이야.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제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7배 하라고 했거든요. 아까 마이너스 7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까지 곱해주시면은 따라서 최종 답이 그냥 32로 나오게 돼. 그냥 3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이 유형 중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할 만한 편이야. 이 정도면은. 너네가 이 코사인 법칙을 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이 유형을 어느 정도 풀어봤으면 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이 좀 길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정답률 되게 꽤 높았던 문제야. 이거 30번 치고 정답률이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 20%? 30번 치고는 높은 편인 거야. 30번 치고는. 이 정도는 굉장히 할 만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명여고에서 나왔습니다. 소명에서도. 자, 이제 이런 유형을 우리가 이제 뒤에 한 문제 더 할 거거든요. 이제 한 문제 더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요거 9번을 봅시다. 9번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9번을 좀 보고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11번에서 요거 비슷한 것도 할게요. 이제 자 9번 잠깐 머리 좀 식힙시다. 9번으로 하면서 자, 요거는 뭐 할만한 문제인데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문제는 잘 읽히는 문제야.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gx일 때 역함수에 대한 극한식이 지금 주어져 있어. 역함수에 대한 극한식이 이제 주어져 있거든 이제. 역함수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지금 g-2가 몇이야? g-2가 분자.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이니까 g-2가 0이죠 일단. g-2가 0. 이런 관계식이 일단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저거 미분계수로 보면은 g'-2가 b잖아요. b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풀면 되겠죠? fg가 직접적인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자리 바꿔치기 해주면 f0가 -2네. f0가 -2. 저렇게 나오게 되겠지? f0가 -2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0 넣어서 계산해봐 이거. 0 넣어서. 자 f0는 일단 주어진 정보 좀 썼고 f0는 저기에 0 넣어주면은 시컨트 0, 탄젠트 0이야. 시컨트 0은 코사인의 역수니까 1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F0 계산해 보시면 이게 지금 -1에 이게 지금 -2 A 바로 나오죠. A가 뭡니까? 이 제곱이죠. 제곱. 요거 뭐 천천히 좀 뒤집어서 해보면은 ln A가 그냥 2가 나오니까 A가 2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지? A가 2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2제곱으로 A가 2제곱으로 나오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해보자. B G 프라임 마이너스 그 역함수의 민법 하는 겁니다. 역함수의 민법. 자, 요거 그대로 끌고 오시면은 G 프라임 마이너스는 역함수 민법으로 역함수의 미분에다가 이제 요 하트 모양 해서 G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로 해보면 되는데 G 마이너스 2가 지금 0이야 0. 0이기 때문에 F 프라임 0분의 1입니다. F 프라임 0분의 1. 이제 F 프라임 0 구해줘야 되겠네. 요거 일단 잠깐 이제 논외로 F 프라임을 한번 좀 구해봐야 될 건데 지금 저게 식이 이거잖아 지금. A를 좀 구했으니까 이제 뭐 2제곱분의 뭐 이제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인데 자 일단 F 잠깐 다시 한번 써놓을게. 저 F를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미분할 때 그냥 미분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 상태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ln의 미분은 분모는 진수 그대로 분자는 미분한 걸 쓰잖아.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거? 미분할 때는 저거를 일단 찢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찢었다. 이렇게 찢을 수 있니? 이렇게? 진수끼리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찢을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찢어 놓으면 우리가 요거를 미분한다 치면은 저 뒤에 상수 부분은 날라가잖아. 이렇게 쓰면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시컨트 x 탄젠트 x 플러스 1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0 넣으면 되네? 0 넣어볼까? f 프라임 제로 0 넣으시면은 탄젠트 0이 0이니까 얘네는 다 0으로 죽어버리고 이제 그럼 이거 시컨트만 남네 이제 요거 보니까 1 나오는 것 같은데 1 적용해보시면 얘가 이제 1분의 1이니까 1이죠 1 최종적으로 B가 1이네 B가 1 B가 1 나오네 A가 지금 2제곱 나오네 2제곱 이제
그러니까 A, B 곱해 보시게 되면은 2 제곱해서 3번으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3번으로. 자, 이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엎어질 때가 아닌데? 엎어질 때가 아닌데? 자, 그 우리 그 적분하시는 분들 요걸 잘 알아내야 돼? 요게 뭘까? 적분하시는 분들 요거 시컨트 적분이야. ln 시컨트 탄젠트야 이거. 외웠나? 이거 안 쓰고 넘겨? 응? 네, 여기까지 일단 써놓으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11번을 보도록 합시다. 11번. 자, 11번이 아까 그 앞에 요 문제 있죠. 7번이랑 비슷한 결의 문제인데 근데 계산이 얘가 조금은 더 적어. 이거 출처 보시면 옛날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옛날 모의고사 그 객관식 맨 마지막 번호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는 좀 할만해. 얘는 할만한 게 보시면 문제가 또 되게 쉽게 읽히는 문제야.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사인 함수와의 교점을 필요 하겠대. 교점을 필요. 그러면 그 교점에서 이제 접방을 긋는데 접방을. 접선의 x절편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냐 이제? 문제가 아주 술술술 잘 읽히지 않니? 안 읽히니? 이거 안 읽히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 사인 함수를 0과 2분의 파이까지 그려. 근데 지금 그 상수함수 y는 t를 0과 1 사이에서 그어. 뭐 적당히 이렇게 그었다 치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교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 교점이 내가 이제 P인데 그 P에서의 이제 그 접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그 접선의 x 절편이 지금 GT인 거잖아. 그래서 G 미분해 보라는 거잖아, 이제.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어려우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시도를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냐? 일단은 P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잘 봐봐. 이거 Y 좌표가 T지 지금 이제 얘들아. 이거 Y가 T일 때 X 구해봐야 되잖아. 야, 사인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T가 나와? 사인에다가 뭘 넣어야 T가 나오죠? 사인에다가 뭘 넣어야 돼? 자, 사인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T가 나오지 이거? 당연히 모르지. 뭐 억지로 하면은 사인 인버스 T 역함수이긴 한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냥 A로 퉁쳐놔. 그러면 이런 관계식에 성립하는 거야. 아, 사인에다가 A를 넣으면 T구나. 이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관계식이. 자, 그 다음 봐봐. 그러면 일단은 이 관계식을 나중에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접방 세우고 접선의 x절편 해볼 수 있지. 자, 접방 세우자. 자, 그러려면은 저거 이제 미분해 봐야 되니까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면 y는 코사인 a 지나는 점 x-a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쓸 수 있지. t a, t라고 써가지고 저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저렇게. 그 다음에 접선의 x절편 줬으니까 저게 지금 접선이 gt, 0을 지금 지나는 거 아니야. 뭐 대입해서 관계식을 써봐. 그러면 0은 코사인 a에다가 이제 gt-a에다가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 뭘 구하래 이제? g 프라임 3분의 2 루트 이거라고 했지. g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이거 미분해봐야 g 프라임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얘 언젠가 미분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저 t 자리에다가 저 3분의 2 루트 2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봐봐. 지금 잘 봐야 되는 거 얘들아. 구별 잘해야 돼. 지금 상수함수 t가 이렇게 그 상수함수 t 값에 따라서 a 값이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a g 프라임 t를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약간 여기서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수 역할. 야, t가 변수면은 a도 변수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유형 제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아까처럼 음함수 미분이야. 음함수 미분.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이제 그 t에 대해서 미분한다. t에 대해서 이제 잘 보세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 정리를 좀 하고 미분해볼까? 해볼까? 해봅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잘 봐. 0은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다른 문자 미분이니까 요 DADT가 붙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GT-A.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신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는데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G'-T 마이너스 A 미분하면은 1이니까 DADT가 붙고 맨 마지막에 플러스 t를 미분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돼.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G' 3분의 2 루트 2. 즉 t에다가 3분의 2 루트 2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t가 3분의 2 루트 2일 때의 이 a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돼, 이제. 근데 사실 요거야. t가 3분의 2 루트 2면 sin a가 정해지는 거잖아, 이제.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t가 현재 3분의 2 루트 2일 때에는 sin a가요. 3분의 2 루트 2고요. sin a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뭔가 코사인도 좀 구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코사인 a도 좀 구해 놓을게. 이거 코사인 a가 몇입니까, 이거? 3분의 1. 제곱해서 더해서 1 해보면 되겠지? 3분의 1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a가 지금 1, 4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를 플러스로 더하는 거야, 이제.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봐봐. 우리가 G' 모시기를 구하려면은 사인 A도 알아야 되지, 코사인 A도 알아야 되지, 뭐 A도 알아야 되지, G 3분의 2 루트기도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 다 그냥 구해 놓으면 돼. 다. 자, 여기서 또 해볼 거. DADT를 구해줘야 되거든. DADT. 그 T가 3분의 2 루트 2일 때의 DADT 값도 구해줘야 돼. 아니 얘는 갑자기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우리 이 두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얘를 이제 양변을 이제 그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t에 대해서 좌변 미분 이제 코사인이죠. 코사인 a인데 다른 문자 미분이니까 dt를 갖다 붙여. 이렇게 이제 붙여. 여기서 이제 dadt로 정리해 보시면 얘가 이제 뭔데 이게? 코사인 a분의 1 나오나? 이렇게 코사인 a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나? 코사인 a분의 1이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DADT 요거를 뭐 여기 미리 뭐 대입해서 뭐 해도 돼. 뭐 간단하게 해줘도 되고. 대입해서 간단히 해볼까? 좀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대입하면은 요거 약분이 또 될 것 같거든. 해보면 이제 뭐 약분. 그래서 대입을 해놔도 될 것 같아요. 대입을 해놔도 이제 대입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선택해 할까 말까?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대입해보면은 0은 요거 대입한다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면서 뭐 이거 꼭 안 해도 돼. 그냥 선택사항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코사인 A에다가 G'-T 해주고 요거 이제 코사인 A분의 1이 여기 들어가면은 약분 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또 소거되네. 이거 소거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네. 요렇게 나오네 깔끔하게. 그럼 탄젠트 A도 좀 구해놔야 되겠다. 탄젠트 A도. 탄젠트 A도 좀 구해 놓으시면은 이게 몇입니까? 얘분의 2 하는 거니까 2루트 2가 나오게 될 것 같고 2루트 2. 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 보니까 지금 다 구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안 구했잖아요.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이 덩어리 자체가 여기 지금 있지 않니? 이 덩어리가 여기 들어있어.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총 동원해서 식을 쓴 걸 봐봐. 이제 총 동원한 식을. 자, 얘를 내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요 관계식 있죠. 요 관계식을 내가 니은으로 잡을게 이제. 자, 이것들을 내가 만약에 기억에 대입해주면 기억에다가 이제 기억에 대입해 보시면 0은 코사인 A에다가 G 3분의 2 루트 2. 자, 그 다음에 A가 지금 뭐야? 사인이 3분의 2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A가 뭐야? 이거 나도 뭔지 몰라. 그냥 냅두면 돼. 냅둬. T는 뭔지 알죠? T는 3분의 2 루트 2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자체를 뭔지 알 수 있어. 저 G 3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이 항에서 정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저렇게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니은의 관계식에 또 대입해서 적용해 봅시다. 니은의 관계식에 니은에 해보시면 0은 한 다음에 0은 자 마이너스 탄젠트 A가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2 루트 2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G 모식이 요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2 루트 2가 하나 더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코사인 A G 프라임 T네. 이제 플러스 코사인 A G 프라임 3분의 2 루트 2 요렇게 관계식이 나오네. 요렇게 이제 요렇게 관계식이 나오죠. 요렇게 그럼 정리해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가 그냥 8이거든요. 8 플러스 3분의 모시기가 0이다 라고 해서 아마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4가 나오게 해보시면 마이너스 24 답이 2번입니다. 2번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이 정도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은 계산이 좀 더 적어. 할만해. 아까보다는. 근데 요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도.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이제 지금 옛날에는 모의고사 21번이었지만 지금은 모의고사 27번에서 미적분, 모의고사 27번 3점 마지막 문제에서 이 정도가 충분히 요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도 수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 주제는 일단은 다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요거 봅시다. 요거 보시면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요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요거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자, 수트 미적분에 이제 그 넘기다 보면 대표 기출에 항상 실리는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함수 fx가 2차 함수꼴인데 gx를 저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저 gx가 극소가 되는 게 몇 개일까라는 걸 구하는 문제야. 극소가 되는 게 몇 개일까? 요거 좀 잘 봐야 돼, 얘들아. 요거는 잘 봐야 돼. 일단은 gx의 극대극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이제. 그러려면은 gx를 일단 미분해 봐야 되겠죠? 미분을. 그럼 미분해 봅시다. g 미분해 보시면 g 프라임 x는 3f 프라임 x 마이너스 4 사인 fx f 프라임 x 해서 묶어 보시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3 마이너스 4 사인 fx야. 일단 g 프라임이 저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그러면 그 우리가 그 극값을 갖도록 하는 x를 찾으려면은 이 지금 미분한 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일단 요거지. f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고 그다음에 요게 0 되는 거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얘가 이제 봐봐. f 프라임이 0 되는 것도 찾아보셔야 되고 얘가 0 되는 것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 사인으로 정리해 봤을 때 사인이 4분의 3이 되는 걸 찾아야 돼. 사인이 4분의 3 되는 거. 일단 이거는 극값 존재 여부만 따지는 거야. 극값 존재 여부만. 요거만 따지는 겁니다. 요거만. 요거만 따지시는 겁니다. 자, 근데 f는 지금 우리 뭔지 아는 함수죠? f 저거 그냥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이란 저 미분해 보시면 12파이 x 빼기 1이 나오게 되거든. 12파이 x 빼기 1. 그래서 일단은 f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1이야. x는 1. x는 1인데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극값 찾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극소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도 따져야 되냐면 부호 변화도 생각해야 돼. 부호 변화도. 부호 변화도 생각을 해. x가 봐봐. 이 f 프라임이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양수야.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변화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x가 1 기준으로 f 프라임이 부호 변화만 쓴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 사인도 해봐야 되잖아요. 사인도 이제 사인 fx가 4분의 3 되는 거 찾아야 돼. 요거는 잘 생각해야 돼. 요거는 봐봐. 일단 사인 함수 그려놓자. 사인 함수. fx를 진짜 저거를 막 여기 합성해가지고 막 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합성 안 하고도 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범위에서 x가 0과 2 사이 범위에서 저 함수 fx 이참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생각해봐.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러면 저 함수 fx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제 6파이 x 빼기 1이면 1이 대칭축이고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제 이런 모양. 대칭이어서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x가 0부터 2까지 대칭이니까 여기가 2이겠는데 뭐 0을 넣든 1을 넣든 여기 지금 6파이로 나오게 되죠. 6파이로. 그러면은 이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우리 지금 따지고자 하는 이 fx 이참수의 치역이 여기만 일단 가능할 거야. 여기만 이제 여기만 가능하겠지. 그러면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6파이까지긴 하지만 근데 6파이가 될 수는 없어. 이렇게 fx의 범위를 잡을 수 있어. fx 범위를. fx는 기본적으로 0과 6파이 사이 범위만 가능합니다. 0과 6파이 사이 범위만. 요거만 가능할 거예요. 요거만 이제 가능할 것이고. 자, 그러면 머리를 잘 굴려보자. 머리를 잘 굴려보자. 그 x가 0부터 2까지 진행을 할 때 이 fx 함수 값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떻게 잘 보세요. x가 0부터 2까지 진행할 때 함수 값이 6파이에서 0으로 줄었다가 다시 6파이로 진행하지 않니? 6파이로? 그러면은 우리 이 사인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사인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잘 따라오세요 이거. 잘 봐. 자, 0부터 6파이의 그 값이 여기 들어가면 6파이라는 거는 사인 함수의 3주기야. 주기 3개짜리야. 주기 3개짜리. 그러면 내가 사인 함수를 0부터 6파이까지 그려볼게. 사인 함수를 0부터 6파이까지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이제 3등분을 할 거야. 3등분을 이제 그러면 사인 3등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인 함수가 4분의 3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4분의 3을 내가 적당히 한 이 정도 그려놓을게. y는 4분의 3 그려놓을게. 여기가 6파이입니다. 6파이. 여기가 이제 2파이 지점, 여기가 4파이 지점이야 이제. 자, 사인 함수 그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요. 이제 x가 0부터 12 x가 0부터 2까지 진행하잖아. 잘 봐. x가 0부터 1까지 진행할 때에는 x가 0부터 1까지 진행하면은 fx의 값이 6파이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러면 이 사인 함수에서 잘 봐야 돼. x가 0부터 1까지 진행하면은 이게 즉 요게 6파이에서 0까지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자 x가 0에서 1까지 진행을 하면 이 sin x라는 함수에서는
파이에서 0으로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셈이야. 이렇게 지금. 내 지금 요거 분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는 셈이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 y는 4분의 3. 보라색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점들에서 기본적으로 그 값을 가질 거야. 근데 문제는 극소를 가지는 걸 찾는 거잖아. 극소. 극소를 가지는 걸 찾아야 되지. 자, 어디서 극소가 나올까 여기서? 이 6개의 교점이 있거든. 어디서 극소일까? 극소가 어디서 나올까? 극소가 이걸 따져야 되거든. 자, 이걸 어떻게 따지냐? 그 내가 미적분에 저번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어. 극값을 이제 극값이 되도록 하는 x만 찾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정확히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따지려면은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걸 함부로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풀면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 부호 변화를 정확히 체크하려면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x가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진행하면은 1까지 진행하면은 이 사인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따라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봐봐. 최초로 만나는 이 지점 있지? 이 x가 0에서 이제 막 진행하고 있어. 요 지점에 도달하기 전과 후를 따져볼게.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때는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아. 그러면 생각해봐. 너네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잘 생각해봐. 사인 값이 4분의 3일 때는 딱 0이거든. 근데 사인이 만약에 4분의 3보다 작아. 그럼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양수 맞니 양수? 그냥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다. 극단적으로 0이라고 나와봐. 0이라고. 양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x가 0에서부터 1까지 진행할 때 진행하다가 4분의 3이 되기 전에는 이 괄호의 값이 플러스였다가 4분의 3을 건너뛰고 나면은 이제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커진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음수가 되겠죠. 교차될 거니까. 그러면 x가 이제 풀마의 순서로 바뀌니까 이거는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인 거예요. 이거는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 되십니까? 이게 극대가 되게 하는 지점이야. 극대가.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결국 이거 아니야? x가 0에서 1까지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 풀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봐봐. 결국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크면은 이게 음수야. 음수.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으면 이 괄호 자체가 이제 그 양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너무 명확해. 부호가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밑에 있으면 플러스. 부호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그래서 극소를 갖는 지점은 극소는 마플이죠. 마플의 지점이 어디야? 마플의 지점이 여기는 풀마로 바뀌는 거니까 탈락이고 마플이 여기야. 여기가 마플 아니면 여기가 마플? 지금 x가 0부터 1까지 진행하면은 이렇게 쫓아가는 거니까 마플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순서야. 이렇게. 그러면은 마플로 바뀌는 게 어디니? 여기. 마플. 그다음 여기. 마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몇 개? 3개야, 3개. 이렇게 해서 일단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이제. 그다음 또 있어, 이제. 그다음에 나는 지금 0부터 2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잠깐 0부터 1까지만 간 거야. 이제 마저 1에서부터 2까지 가야 되겠지. 그러면 1에서부터 2다. 자, x가 1일 때는 fx의 값이 0이야, 0. 사인 0부터 출발하죠. 근데 x가 2야. x가 2면은 얘가 이제 사인 6파이니까 다시 x가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진행하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거꾸로 쫓아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거꾸로 쫓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x가 1이면 여기입니다. 2까지 진행할 때 최초로 지금 만나는 이 지점에서 풀마의 순서로 바뀌죠. 우리 극소는 마풀을 찾아라며. 이 지점이 또 극소가 되게 하는 지점인 거야. 극소가 되게 하는 지점. x가 1에서부터 2까지 진행을 할 때야. 그래서 요것들 마플의 순서로 바뀌는 요 지점들이 또 이제 극소가 되게 하는 지점입니다. 극소가 되게 하는 지점. 이 보호 변화를 잘 쫓아가야 돼. 보호 변화를. 저거를 잘 쫓아가셔야 되고
그럼 일단은 여기서 6개가 나와. 6개 이제. 3개, 3개 더 더해가지고 자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3개. 1과 2 사이의 범위에서 3개가 나오게 돼서 일단 6개야. 일단 6개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이 경계 지점 x가 1일 때 이거 좀 정밀하게 따져봐야 돼. 이거는 x가 1일 때. 자 어떻게 따지는지 보세요. 이거 x는 1 근방에서 따질 거야. 1 근방에서 이제 x는 1 근방에서 지금 이거야. x는 1 근방에서 f'의 부호가 마플로 바뀌죠 지금 이제. 근데 요 놈도 따져야 되잖아. 우리 사실 gx의 극소 따지는 거니까 이 전체를 사실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를. 자 x는 1 근방에서 이 f'은 마플로 바뀌어. 이제 얘의 부호를 따져야 되지. 근데 얘가 즉 얘가 x가 1일 때에는 fx 함수값이 0이니까 함수값이 0이니까 sin 0 이 근방에서 따지는 거거든. 이 근방에서 따지는 건데 자 x가 지금 이제 다시 봐봐. 0부터 1까지 진행할 때 이렇게 쫓아가니까 쫓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다가가서 이제 x가 1이면은 원점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x가 1에서부터 2까지 진행하면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럼 x는 1 근방에서는 이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꾸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갔다가 빠꾸 한다 한들 이 사인 값 자체는 어차피 4분의 3보다 작잖아요. 플러스잖아,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 부호 자체는 항상 플러스인 게 유지가 되는 거야. 플러스인 게 유지가 되는 거. 얘 자체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1 근방에서는 얘는 부호 변화가 마플로 생기고 얘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x는 1에서 극소 가지는 것으로 카운팅을 해야 돼. 카운팅을 하는 거야. 카운팅을. 자, 그래서 총 몇 개냐면은 7개인 거야. 7개. 여기 x는 1에서 하나 나오고 이 범위에서 3개 나오고 이 범위에서 3개가 나와가지고 답이 7개. 2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2번으로. 자, 잘 따져야 돼 이거 이제. 원래 부호 변화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부호 변화는.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너무 급했어. 자, 사실 이 극소 여부를 따질 때 내가 이거 풀마 마풀 한 거는 사실 얘의 부호만 따진 거야. 얘도 부호를 따져야 되지 않니? 근데 F'이 항상 뭐야? F'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볼래? F'의 부호. F'은 지금 보시면 자 지금 X가 이제 지금 이제 그 1보다 클 때는 이제 플러스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였었죠. 그죠? 그러면 봐봐. x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지금 극소가 되게 하는 거니까. 다시. x가 1보다 크면은 얘가 플러스가 되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이제 부호 변화가 마플로 일어나는 거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제 봐봐.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풀마로 바뀌는 걸 찾아야 되지 않니?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왜냐면 곱셈을 해주면은 최종 부호가 이제 마플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그러면은 지금 요걸 반대로 한 것 같은데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이 부분에서 풀마로 바뀌는 걸 찾아야 되니까 풀마로 바뀌는 거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 풀마로 바뀌는 걸 찾으려면은 아까 요 0과 1 잠시만요. 1과 2 사이의 범위가 아까 얘가 노란색이었고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요 0과 1 사이의 범위를 아까 파란색으로 했는데 파란색으로 이제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는 지금 앞에가 음수니까 풀마로 바뀌어야 되므로 그럼 얘도 겹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겹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겹쳐서 나오는 게 요거 좀 다시 정정하면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겹쳐서 나오게 될 거야.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여기에서 풀마로 바뀌는 걸 찾아야 돼가지고 풀마로 바뀌는 요 지점이 맞고요. x가 1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이제 마플로 바뀌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마플로 바뀌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점으로 나오게 될 거야. 동일한 점으로.
그 개수만 근데 사실 개수만 따질 거면은 한 절반 아니겠네? 6개 중에서 저 6개 중에서 어떤 3개는 극수일 거고 어떤 나머지 3개는 극대이지 않을까? 사실 개수만 찾을 거면은 요렇게 그냥 이제 반 나눠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만약에 따져야 된다면은 요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이제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갈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극대급수 부호 판단하는 거는 나와 시험에 얘들아. 요렇게 쫓아가서 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요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너네가 이런 거를 처음 접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할 만한 문제들 남았습니다. 자, 15, 17, 19는 할 만한 세 문제입니다. 봅시다, 이거. 얘도 한번 좀 보시면. 자, 15번. 이제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기니디 문제도 이제 아마 한 문제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f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억을 확인해 주려면은 이제 f를 좀 미분을 또 해봐야 되겠네. 미분을. 요거 이제 미분 해봅시다. 이제 미분해 볼 건데 저게 보면은 곱미분을 해서 해봐야 되겠죠. 요거 이 정도는 바로 미분할게요. 요 정도는 마이너스 xn제곱 플러스 x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궤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2궤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바로 정리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x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플러스 n n-1 x의 n-2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요렇게 두 번 미분하면 아마 저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저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저렇게 나올 겁니다. 저렇게. 오케이, 저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식을 한번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서 이제 묶을 수 있는 게 이거 x 모시기로 묶을 수 있지 않네? 지수가 작은 x의 n-를 묶어 이렇게 이제 묶어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묶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이제 밑에 것도 해볼 수가 있죠? 지수가 더 가장 작은 그 x의 저 n-2제곱으로 묶어 쟤를 묶어보시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의 n-1 이렇게 묶일 거야. 일단은 저거 다 구해놓고 따져볼 거야. 구해놓고 따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기억을 그냥 대입해서 확인해주면 될 것 같은데 기억 f2분의 n은 2분의 n의 n제곱에 뭐 2의 마이너스 2분의 n 이거 뭐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저거 그냥 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이죠. f' 2분의 n입니다. 그 미분한 거 있죠? 미분한 게 요거네? 여기다가 2분의 n 대입하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n 2분의 n의 n-1을 제곱 여기다가 대입해보게 되면은 2분의 n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니까 한번 잘 뚫어지게 한번 뭐 뚫어지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째려보면은 이거 둘이 같죠? 위아래가 같으니까 기억에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 기억에 맞는 설명. 기억에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니은은 극값 존재 여부 따지는 거야. 극값 존재 여부. 자, 극대를 가진 얘. x가 n에서 극대냐라는 건데 여기 f'의 식을 한번 보시면 f'의 식을 이거 x가 n일 때 극값을 가지겠죠? 근데 부호 변화 확인해 볼래? n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맞니? n보다 작으면 플러스죠? x가 n보다 크거나 작을 때 풀마로 바뀌니까 극대가 맞는 설명이다. 풀마로 바뀌니까 극대가 맞는 설명이고 디귿
0,0이 변곡점이냐? 변곡점 여부는 이기도함수에서 체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찾으려면은 이제 x는 0, x가 0이면은 이 이기도의 값도 0이죠. 그러면 변곡점을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야? 가지는 거야? 이계도함수의 값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변곡점입니까? 아니죠. 부호 변화가 중요해. 부호 변화가. 이게 만약에 봐봐. 디귿의 발레. 디귿의 발레. 저기서 n이 짝수일 때 발레가 생겨. n이 짝수면 만약에 n이 4라 가정해봐. n이 4. 그래가지고 여기가 x제곱이야. 여기가 x제곱이면은 x는 0 근방에서 부호 안 변하죠 이거. 그러니까 변곡점이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시 7번. 7번. 자, 좀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인데 뭐냐면 fx의 그래프를 알려줬어. 친절하게 알려줘서 친절하게 이제. 요즘 같으면 저거 그래프 안 주는데. fx 그래프 줘놓고서는 합성함수랑 y는 2제곱분의 15하고 교점이 몇 개니? 라는 얘기야. 교점이 몇 개니? 그럼 우리 드는 생각은 합성함수를 막 그려가지고 y는 2제곱분의 15하고 막 교점의 개수를 막 찾으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그 웬만하면은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안 그리고 하는 게 좋아.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럼 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거 아니야? 저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면은 우리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그 x가 몇 개인지 찾는 거죠.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f에 대한 함수값이 2제곱분의 15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이제. f가 되도록 하는 함수값이 2제곱분의 15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자 우리 원민이는 알죠? 2가 몇이야? 2.7이라고 알고 있죠? 자 2가 2.7인 걸 생각하면은 얘들아 2제곱분의 15는 대략 몇 정도 되는 값일까? 2제곱분의 15 대략 몇 정도 될까? 2.7을 제곱해보면은 7.29야 27의 제곱 그러니까 7. 얼마 분의 15 대략 얘가 2. 얼마 정도 나오지 않을까? 2. 얼마 정도? 그러니까 함수값이 2. 얼마 되는 거를 찾는 거야. 함수값이 2. 얼마 되는 거. 여기 2,4가 마침 극대니까 함수값이 2. 얼마 되는 거를 적당히 그어. y는 2제곱분의 15라고 일단 그어놔 이제. 그럼 우리 못 찾는 거야 얘가 이제. 우리 지금 저 y는 2제곱분의 15로 그어가지고 교점이 지금 3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 x1이라 잡자. 두 번째 x2라 잡자. 세 번째 x3라 잡자. 우리는 저 f의 함수값이 2제곱분의 15가 되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무엇이냐? 요 안에 있는 fx가 이제 x1 되는 거, x2 되는 거, x3 되는 거 이거를 찾아야 돼. 이걸 이제 얘를 찾아야 되거든.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x1 되는 거 있죠. 이거 함수값이 x1 되는 거. 그러니까 상수 함수 y는 x1을 또 그어야 돼. 근데 자 x1의 부호를 볼래? x1의 부호가 뭐야 이거 지금? 음수지. 그러면은 상수함수 y는 x1을 그을 때 이렇게 내가 상수함수를 그으면 주어진 함수 f랑 교점이 없죠? 빵개 빵개. 여기에서는 빵개가 나옵니다. 빵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x2라는 상수함수하고 x3라는 상수함수 찾아야 되거든. x2와 x3는 자, x2는 0과 2 사이의 범위. 그 다음에 x3는 2보다 큰 거죠. 그러면 내가 상수함수 y는 x2를 이제 그어가지고 교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x2가 0과 2 사이의 값의 범위잖아, 그지? 0과 2 사이의 값의 범위면 이 사이 어딘가에 이 y는 x2가 그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럼 y는 x2는 일단 교점이 무조건 몇 개니 이거는? 교점 몇 개야?
세 개니 세 개? 여기 내려갈 때 하나, 올라갈 때 하나, 내려갈 때 하나. 뭐 0과 4 사이에 그어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세 개 아니야? 교점이 무조건 세 개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히 위치를 안 그어도 세 개가 무조건 보장이 돼 이제 세 개가 이제. 근데 이제 애매한 게 X3야. 애매한 게 X3. X3가 지금 봐봐. 만약에 Y는 X3를 그을 때 2보다 큰데 이게 2보다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Y는 X3가 아까처럼 그림이 그려지면 3개인데 만약에 이 X3가 4보다 크면은 교점이 몇 개입니까? 여기 왼쪽에서 하나가 나와. 하나. 그럼 우리 뭘 따져야 돼 이제? X3가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되지 않네? 그러면 X3와 X3와 4하고의 대소관계를 따져야지. 그럼 뭘 해봐야 되냐면 X3하고 4하고의 대소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 주어진 함수에다가 4를 넣어볼 생각하는 거야. 4를 넣어볼 생각. 이걸 넣어봐야 돼. 이걸 넣어서 계산하는 결과를 먼저 보자. 저 F에다가 4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제곱분의 16이 나오게 되거든. 2제곱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F4의 값이 요 16이라는 게 1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저 Y는 2제곱분의 16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처음에 그어놨던 것보다 더 위에 그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은 4의 위치가 어디여야 돼? 4의 위치가 여기가 4여야지. 여기가 4. 여기가 4네. 그러니까 여기서 X3하고 4하고의 대속 관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X3하고 4하고의 대속 관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저 fx가 x3가 지금 4보다 큰데 요거는 상수함수 y는 x3가 어디 그어줘야 돼? 상수함수 y는 x3가 4보다 큰 여기에 그어줘야 되니까 더 위에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하나. 그래서 토탈 4개가 되는 거야. 4개.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 문제도 이제 나오는데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합성하는 게 아니라 요 원리로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 원리로. 마지막 19번.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모의고사 20번 문제인데 되게 쉽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어서. 자, 보시면 자, 문제가 자, 뭐 조건이 막 나와 있지만 봅시다.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함수 fx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게 뭘까? 이거 조건 해석인데 조건 해석이 별로 안 어려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잠깐 한 30초 정도 생각해 봅시다. 가조건 해석이 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가조건 해석이. 가조건이 일단은 이 문제 풀 때 처음으로 가장 중요해. 가조건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봐. 가조건의 의미. 요거 잘 생각해봐. x1과 x2 사이에 ln 3분의 2가 껴있는데 저 대소를 만족하는 어떠한 x1, x2라 하더라도 이계도 함수끼리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야. 이계도 함수끼리 곱해서 음수. 이계도 함수끼리 곱해서 음수래.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이계도 함수끼리 곱해서 음수야. 음수. 무슨 의미일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은 이계도를 한번 구해볼까 일단? 이계도를 이제 일단은 fx 일단 써놓을게요. a 2의 3x 플러스 b의 2x 도함수 3배의 a의 2의 3x 플러스 b의 2x 이게도 이제 9a의 2의 3x 플러스 b의 2x 뭐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생각을 해보자. a는 양수야. 일단은 우리 이계도에서 이계도를 한번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뭐 2의 x로 묶은다 치면은 9a의 2의 2x 플러스 b 뭐 요 정도까지 묶을 수가 있겠죠. 요 정도까지. 자, 해석을 해보자. ln 3분의 2가 기준인데 그보다 클 때 작을 때의
이계도 함수에 곱한 결과가 항상 음수지. 반대부호란 얘기잖아. 반대부호란 얘기. 근데 봐봐. 지금 현재 이 이계도에서 얘는 항상 양수인데 A도 양수라고 돼 있잖아. A도 양수잖아. 양수. 만약에 현재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인데 B마저도 양수였으면 모두 다 양수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B가 양수면 안 되니까 음수란 얘기고. 그럼 생각해봐. B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이 괄호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순간도 존재하는 거야. 이 괄호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순간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거 되십니까? 그러면은 어?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에 존재하네? 그게 변곡점인 거야. 변곡점. 그게 변곡점인 것이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 즉 결론은 뭐야? 요게 뭐야? 변곡점의 좌표인 거야. 변곡점의 좌표. 저게 애초에 변곡점의 좌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B가 만약에 양수이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B가 어떻게 대주셔야 되냐면은 뭐 등호도 포함해서 B는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되고 그랬을 때 저 이계도의 값이 F2' ln 3분의 2가 얘가 이제 0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0으로 나와줘야 된다. 제가 0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제가 0으로 나와줘야 돼 이제. 근데 사실 B의 부호까지 안 가도 얘들아 여기서 사실 판단이 돼야 돼. 여기서 이제 판단이 바로 돼야 돼. 곱해서 항상 음수.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경계 지점이 ln 3분의 2잖아. 이제 경계 지점이.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지금 x1, x2가 ln 3분의 2에 엄청나게 가까운 값이야. 이제. 그럼 사실상 이 두 개가 같은 값이겠지. 그지? 같은 값이 이제. 근데 곱해서 음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런데 두 값이 거의 같잖아. 이제. 그러려면은 이 지점에서 0이어야 가능해. 이계도 함수가 저 ln 3분의 2라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지나쳐 가야 즉 부호가 바뀌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런 일이 부호가 저런 식으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저런 식으로 저래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면 됩니다. 이거 F2' 요거 대입해서 풀어. 대입해서 풀어보시면은 여기다 갑시다. 넣어보시면 2, 그 다음에 9a 곱하기 4 플러스 b. 이거 맞나? 뭐 좀 잠시만요. 식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잠깐만 식이 b가 지금 저 계산했을 때 잠시만요. 9b 했고 2x 해서 ln 여기가 지금 여기가 3분의 2구나.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면은 여기 3분의 2 넣어주면 9분의 4. 여기 맞네. 요렇게. 식이 지금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분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4a 플러스 b가 0이 나와가지고 b가 일단 마이너스 4a가 나와. 일단 저게 나올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나조건 해석입니다. 나조건 해석. 요 b를 일단은 대입해보자, 이제. 자, F부터 합시다. F부터. A 2의 3x 마이너스 4a의 2x 조함수 3a 2의 3x 마이너스 4a 2x인데 이게 나오는데 그 우리가 지금 뭘 따지는 거냐면 지금 저거 있죠. 요 구간에서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줘야 된다. 역함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저 구간에서 증가함수 혹은 감수함수여야 돼. 즉 저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 유지가 되어야 돼. 이 도함수의 부호가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공통 부분으로 묶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이 존재는 하잖아요, 이제.
제가 0이 되려면 2의 2x가 뭐 3분의 4 요렇게 지금 식이 나오기는 하죠. 저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제 저렇게. 자, 저렇게 나오기는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로그로 바꿔주게 되면은 2x는 ln 3분의 4 x는 2분의 1 ln 3분의 4 뭐 여기까지 나오기는 해. 여기까지 이제 이 x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부호가 이제 바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 x값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x가 얘보다 큰 게 들어가면은 얘가 양수야 양수. 작은 게 들어가면 음수니까. 그러면은 항상 지금 그 k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이게 x가 무한대면 얘가 양수잖아 양수. 즉 저 구간은 원래 함수가 항상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 얘기고. 그럼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저 k의 최소는 이 지점이 돼야 돼 이 지점. 이게 k의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저 m 값은 현재 2분의 1 ln 3분의 4입니다. m 값이 2분의 1 ln 3분의 4. x가 이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얘보다 크면은 도함수가 항상 양수니까. 그럼 도함수가 항상 양수면 그 구간에서 당연히 항상 역함수를 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m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f2m 구하는 거네. f2m은 여기 2배에서 계산해 보시면 ln 3분의 4 ln 3분의 4 넣어 보시면 이게 몇이냐 저거 27분의 64a 27분의 64a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a 마이너스 3분의 16a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지금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81이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9분의 80 으로 해서 한번 통분해서 한번 a 구해줄 수 있거든요. a가 이게 3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3 a가 3 나옵니다. a가 3 여기서 a 풀어주시면 a가 3이 나와서 f0 마지막 f0 구하는 거니까 f0 f0는 이제 a 빼기 4이 마이너스 3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나오네.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9. 답이 이제 3번으로 나올 겁니다. 3번으로. 자 이렇게 여기까지.